안녕하세요.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비디오 제작에 뛰어들고 싶거나 아니면 이미 하고 계시다면 오늘 정말 주목할 만한 장비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프로링크사의 니올라이브 R5 프로라는 비디오 스위처인데요. 당신이 보내주신 사용자 매뉴얼, 또 여러 국내외 리뷰 영상들, 제품 소개 페이지, 그리고 그 마이크 연결 가이드까지 정말 다양한 자료를 저희가 봤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이 R5 프로가 어떤 가능성을 가졌는지, 당신의 작업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저희 목표는 단순히 스펙시트를 쭉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자료들 속에 담긴 실제 사용자 경험이라든지 장점, 그리고 또 고려해야 할 점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요. 당신이 이 장비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뭐랄까, 기술 전문가 친구랑 같이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니올라이브 R5 프로. 이게 정확히 어떤 물건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한마디로 여러 영상 소스를 실시간으로 전환하고 효과 넣고 송출까지 할 수 있는 올인원 라이브 스트리밍 스위처 맞죠? 네, 맞습니다. 에스프로링크라는 회사의 제품이고요. 겉모습부터 보면 딱 눈에 띄는 게 그 5.5인치 화면이 달려있고 티바 페이더나 조이스틱 버튼들이 정말 많아요. 전체가 금속 재질이라 단단해 보이지도 하고요. 소규모 프로덕션까지 커버할 수 있게 설계된 장비입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강의나 기업 행사, 종교 행사, 요즘 많이 하는 라이브 커머스, 아니면 작은 공연 중계 같은 데서도 충분히 쓸 수 있죠. 여러 카메라 화면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꾸거나 컴퓨터 화면 띄우고 하는 그런 방송의 기본적인 연출을 이 기기 하나로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뷰들을 봐도 개인 사용자부터 전문가 수준의 요구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런 언급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입출력 단자부터 살펴볼까요?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HDMI 입력이 무려 4개나 있는데 그중 2개는 4K 60Hz 고해상도까지 지원한다고요. 네, 맞아요. 4K 60Hz.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고화질 카메라나 컴퓨터 화면을 화질 저하 없이 바로 연결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상당히 고사양 입력이죠. 상위 모델인 R5S 프로는 이제 SDI 단자도 지원하는데 이 R5 프로는 HDMI에 좀 더 집중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DMI 4개 말고도 또 입력이 있다고요? 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인데요. 물리적인 HDMI 입력 4개 외에 그 5번째 입력 소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걸로 SD카드나 USB 메모리에 담긴 영상, 이미지 파일 같은 걸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USB로 웹캠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이걸 UVC 방식이라고 하죠.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NDI 신호, 이건 옵션 기능이긴 한데 아니면 다른 인터넷 스트리밍 주소, 그 풀스트림이라고 하는 것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와, NDI까지요. 네트워크 케이블 하나로 영상 주고받는 그 기술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된다는 건 확장성 면에서는 정말 큰 장점이죠. 출력 쪽은 그럼 어떻습니까? 최종 결과물을 내보내는 단자들도 중요할 텐데요. HDMI 출력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최종 방송화면, PGM이라고 하죠. 이걸로 쓰고 다른 하나는 특정 소스만 따로 내보내는 보조 출력, AUX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입력 화면이랑 최종 화면을 한눈에 보는 멀티뷰 전용 출력도 따로 있고요. 컴퓨터에 연결할 때는 UVC 출력을 쓰는데 이걸 연결하면 RO 프로가 그냥 고성능 웹캠처럼 인식이 됩니다. 그냥 웹캠처럼요? 네, 매뉴얼 보니까 USB 3.0 환경에서는 기본 설정인 YUI2 방식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MJPG 방식보다 화질이나 처리 속도 면에서 더 좋다고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본체에 달린 그 5.5인치 화면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꽤 커 보이는데 여기서 뭘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화면에서요, 현재 나가고 있는 최종 화면, 그러니까 PGM이죠.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준비 중인 화면 PST, 이걸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개의 HDMI 입력 소스 미리 보기도 물론 뜨고요. 오디오 레벨 미터나 시간, 녹화, 스트리밍 상태 같은 필수 정보들도 다 표시가 됩니다. 근데 사실 현장에서 저 작은 화면만 보고 작업하기엔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HDMI 출력 단자를 이용해서 외부 모니터를 연결하면요. 이 모든 정보를 훨씬 큰 화면,
그러니까 멀티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리뷰 영상에서도 보니까 실제 운영할 때는 외부 모니터를 쓰는 게 훨씬 편리하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소스 확인이나 상태 점검이 훨씬 쉬워지겠네요. 네, 훨씬 명확하게 볼 수 있죠. 컨트롤 부분은 정말 버튼이 많네요. 딱 봐도. T바 페이더로 부드럽게 화면 전환하고 커트 오토 버튼으로 빠르거나 자동으로 전환하고 저기 PTZ 카메라용 조이스틱도 보이고 노브들도 여러 개가 있네요. 네, 이 물리적인 컨트롤이 사실 핵심입니다. T바나 버튼으로 화면 전환을 직접 조작하고 그 노브들로는 오디오 볼륨이나 딜레이, 헤드폰 소리 크기 같은 걸 조절할 수 있죠. 녹화나 스트리밍 시작, 중지 버튼도 바로 누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 PIP나 로고 같은 것도 버튼이 따로 있군요. 네, 맞아요. PIP, 화면 속 화면이나 로고 삽입, 크로마키 같은 효과들도 전용 버튼이 있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라이브 상황에서는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보다 이런 직관적인 물리 버튼이 훨씬 빠르고 또 실수를 줄여주거든요. 어둘 때도 잘 보이게 백라이트도 들어오고요. 네, 그것도 장점이죠. 이런 물리 버튼 말고 다른 제어 방법도 혹시 있나요? 있습니다. 그 웹 브라우저를 통한 원격 제어 기능인데요. R5 프로랑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나 태블릿 같은 걸로 R5 프로의 IP 주소로 접속하면 웹 화면이 떠요. 거기서 거의 모든 기능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오, 그것도 편하겠네요. 여러 리뷰 영상에서도 그 기능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꽤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 이 R5 프로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역시 올인원이라는 점 같아요. 별도의 컴퓨터 없이도 많은 걸 할 수 있다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기기 하나로 스위칭, 녹화, 스트리밍을 전부 처리할 수 있다는 게 핵심적인 강점이죠. SD카드나 USB 저장 장치를 그냥 꽂으면요. 최대 2560 곱하기 1440 해상도의 H.264 코덱 영상을 MP4나 FLV, TS 형식으로 바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전혀 필요 없어요. 아, 해상도도 꽤 높네요. 스트리밍도 그럼 마찬가지인가요?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으로 바로 방송을 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더넷 케이블 연결하고 방송할 플랫폼의 RTMP 주소랑 스트림 키, 이것만 입력하면 R5 프로에서 직접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설정 값을 스트림 URL이라는 텍스트 파일로 USB나 SD카드에 저장해두면요. 나중에 그냥 꽂기만 해도 자동으로 불러와줘서 그 반복 설정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줍니다. 아, 그거 진짜 편하겠는데요? 그렇죠. 한 리뷰에서도 강조했듯이 현장에서 장비 구성을 단순화하고 안정성을 높이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참고로 그 상위 모델인 R5S는 2개 플랫폼 동시 송출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효과 기능도 아주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히 화면 전환만 되는 게 아니죠? 그럼요. 36가지나 되는 화면 전환 효과, 와이프나 페이드 같은 거요. 이건 기본이고 전환 속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검게 처리하는 FTB, 페이드 투 블랙 기능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PIP 기능으로 화면 안에 작은 화면을 최대 2개까지 넣을 수 있고 크기나 위치, 내용 소스를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 2개까지요? 배경을 바꾸는 크로마키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요즘 많이 쓰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녹색이나 파란색 배경을 투명하게 만드는 크로마키, 아니면 밝기 기준으로 빼는 루마키 기능이 있어서 뭐랄까 가상 스튜디오처럼 연출할 수 있죠. 그 위에다가 자막이나 로고 같은 그래픽을 더 씌우는 DSK, 다운스트림 키 기능도 지원하고요. 로고도 넣을 수 있고요. 네, PNG 형식의 로고 파일을 최대 2개까지 원하는 위치랑 크기로 표시할 수 있고 심지어 등장, 퇴장 효과까지 줄 수 있습니다. 여러 화면을 타일처럼 배열하는 슈퍼소스, 갤러리 모드라고도 하죠. 그리고 방송 하단 자막, 로어 서드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상당히 전문적인 수준의 화면 연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기능이 풍부하네요. 근데 영상만큼 중요한 게 또 오디오인데요. 오디오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마이크 연결은 좀 쉬운 편인가요? 오디오 입력은 3.5mm 단자 2개, MIC1, MIC2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외부 마이크나 오디오 믹서의 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용 헤드폰 단자도 있고요. 내장된 오디오 믹서 기능으로 각 채널의 볼륨을 조절하고 또 영상이랑 소리 싱크 맞추기 위한 딜레이 값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 싱크 조절이 가능하다는 건 정말 유용하겠네요. 오디오 모드라는 것도 있던데요. AFV, 믹스, 이런 거요. 네, AFV는 오디오 팔로우 비디오의 약자인데 선택된 영상 소스의 오디오만 자동으로 따라가는 방식이고요. 믹스 모드는 해당 채널의 오디오를 항상 켜두는 방식입니다.
보통 외부 마이크는 화면 전환이랑 상관없이 계속 소리가 나가야 하니까 믹스 모드나 온 상태로 설정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요. 어떤 점이죠? 그 한 해외 리뷰에서 언급된 내용인데요. 아날로그 오디오 믹서, 그 리뷰에서는 사운드크래프트 노트패드 12FX 모델이었는데 이걸 R5 프로의 3.5mm 마이크 입력에 연결했을 때 지속적으로 웅 하는 전기적 잡음, 그러니까 접지로프 험 노이즈가 발생했고 이게 해결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험 노이즈요? 아, 네. 그래서 그 리뷰어는 차라리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직접 연결하는 기능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뭐 이런 아쉬움을 표했죠. 오디오 노이즈 문제는 꽤 치명적일 수 있는데 그럼 해결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다행히 저희가 살펴본 그 마이크 연결 가이드 문서에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팬텀 파워 공급이랑 개인 조절이 가능한 외부 오디오 인터페이스, 예를 들면 뭐 포커스라이트, 포캐스터 2 같은 걸 사용하라는 건데요. 인터페이스의 라인 출력을 R5 프로의 3.5mm 마이크 입력에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아, 마이크를 직접 꼽는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를 거쳐서 라인 입력으로 넣으라는 거군요. 그렇죠. 핵심은 R5 프로 자체에서 오디오를 너무 과도하게 증폭시켜서 노이즈까지 같이 키우지 않도록 외부 인터페이스 단계에서 이미 충분히 깨끗하고 적절한 레벨의 신호를 만들어 보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싱크가 좀 틀어진다면 그건 R5 프로의 채널별 오디오 딜레이 기능으로 미세 조정을 하라고 안내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마이크 입력을 제대로 쓰려면 약간의 주의나 추가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알아둬야겠네요. 네, 그 점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PTZ 카메라 제어 기능도 눈에 띄던데요. 이건 어떤 이점이 있는 거죠? PTG는 팬, 좌우, 틸트, 상하, 줌, 확대 축소, 이게 원격으로 가능한 카메라를 말하는데요. R5 프로는 네트워크를 통해 최대 4대의 PTG 카메라를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본체에 달린 그 조이스틱으로 카메라를 움직이고 노브로 속도나 초점 같은 걸 조절하고 또 전용 버튼으로 줌을 당기고 밀 수 있죠. 자주 사용하는 카메라 구도를 최대 10개까지 프리셋으로 저장했다가 버튼 하나로 바로 불러올 수도 있고요. 와, 그럼 카메라마다 사람이 일일이 붙어있지 않아도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혼자서 혹은 뭐 소수의 인원으로 여러 대의 카메라를 운영하면서 꽤 다이나믹한 화면을 연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력이나 비용 효율성 면에서 상당한 장점입니다. 네, 확실히 효율적이겠네요. 미디어 재생 기능은 그럼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USB나 SD카드에 있는 파일을 재생한다고 하셨죠? 네. 미리 준비된 인트로 영상이라든지 뭐 중간 광고 아니면 녹화된 발표 영상 같은 것을 라이브 스트리밍 중간에 자연스럽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 JPG 파일도 슬라이드쇼처럼 보여줄 수 있고요. 다만 파일을 이미지스, 로고스, 비디오렉 이런 특정 폴더 안에 넣어야 R5 프로가 제대로 인식한다는 점은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 폴더 구조를 맞춰야 하는군요. 그래도 별도의 영상 재생 플레이어가 필요 없다는 점은 편리하겠네요. 그렇죠. 기계 하나로 해결되니까요. 아, 그리고 세로 스트리밍 모드,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요즘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라이브처럼 세로 영상이 완전 대세인데 이것도 지원하나요? 네, 지원합니다. 버튼 하나로 전체 화면 구성을 아예 세로 모드로 전환할 수 있어요. 모바일 시청 환경에 최적화된 방송을 제작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죠. 오, 간편하네요. 다만 그 매뉴얼에 따르면 가로 세로 모드를 전환한 후에는 장치를 재부팅해야 제대로 적용된다고 하니까 이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부팅이 필요하다는 점. 자,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쭉 보니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 이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해지네요. 근데 자료에 나온 예시들을 좀 보면요. 라이브 커머스에서 여러 각도로 상품 보여주고 PIP로 상세 정보 띄우고 뭐 이런 거 가능하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스위칭이랑 녹화를 동시에 진행해서 편집 시간을 확 줄인다거나 온라인 강의에서 강사 화면이랑 자료 화면을 크로마키 배경이랑 같이 보여주는 장면 같은 것들이 그려집니다. 기업 프레젠테이션이나 행사 중계에도 좋겠네요. 그렇죠. 기업 프레젠테이션에서 PTZ 카메라로 발표자를 자동으로 추적하고 각종 행사 중계에서는 그 장면 프리셋 기능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방송을 운영하는 등 활용 범위는 정말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비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관리도 중요할 텐데요. 특별히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일반적인 전자제품 관리랑 비슷합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좀 닦아주고 통풍구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습기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고요. 케이블 연결 상태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기능 개선이나 버그 수정을 위한 펌웨어 업데이트는 SPROL 링크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다음에 진행해야 합니다. 아, 펌웨어 업데이트도 있군요. 네. 그리고 ROS 모델 매뉴얼 기준이긴 하지만 1년 보증이 제공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SPROL 링크 니오 라이브 R5 프로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 깊이 살펴봤습니다. 와, 전문가 수준의 다양한 기능이랑 그 올인원 편의성을 이 비교적 컴팩트한 기기 하나에 담아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특히 영상 제작 기술을 배우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당신에게는 정말 강력하면서도 좀 접근 가능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약을 좀 해보자면요. 4K를 지원하는 HDMI 입력을 포함해서 풍부한 입력 옵션, 그리고 PC 없이 바로 녹화하고 스트리밍하는 기능, 다양한 내장 효과, PTZ 제어 같은 건 분명한 강점입니다. 반면에 그 아날로그 오디오 연결 시의 잠재적인 노이즈 이슈,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권장 방안은 사용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고요.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장비는 상당한 기술적 잠재력을 지녔지만 뭐랄까 최상의 성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R5 프로가 지원하는 웹 원격 제어나 또 NDI, 풀스트림 같은 네트워크 기반 기능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앞으로 당신의 영상 프로젝트에서 어떤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협업을 하거나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소스를 좀 더 창의적으로 융합하는 그런 새로운 방식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능, 그 너머의 잠재력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에스프롤링 리얼 라이브 R5 프로의 세계를 깊이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당신에게 도움이 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